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구독자 사연인데요. 익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제가 군대를 제대한 직후였어요. 제대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공원에서 밤늦게 배드민턴을 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 단지 앞에 큰 대로변이 하나 있었는데요. 신호등에 초록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서 그 신호에 건너기 위해서 전력으로 뛰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도 주위를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었지만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주행하고 있던 그랜저 한 대에 제가 치이고 맙니다. 그렇게 저는 한밤중에 구급차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에 맨몸으로 치인 거에 비해서 조금 덜 다치긴 했는데 그래도 갈비뼈 몇 대가 부러지고 디스크가 다 터져가지고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처음에 수술을 끝내고 나서는 저는 2인실에 배정이 되었어요. 당시 저랑 같은 병실에 웬 할아버지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픈 와중에 그 할아버지는 시도 때도 없이 주무시는데 정말 코골이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하고 처음 2-3일 동안은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렇게 시끄러우면 1인실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2인실만 하더라도 하루 병실료가 어마어마하게 청구가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2-3일 정도 코골이에 고통을 받다가 4인실에 자리가 났다고 해서 저는 4인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수술을 끝낸 지 얼마 안 된 상태라서 몸을 일으킬 수가 없어서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병실을 이동했는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을 실제로 제가 겪고 있으니까 아픈 와중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간 4인실은 창가 쪽에 침대 2대 그리고 문 쪽에 침대 2대가 있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저는 창가 쪽 제일 안쪽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4인실은 사람이 더 많았지만 오히려 조용해서 조금 더 살만했어요. 유일한 소음이 있다면 같은 병실에 있던 한 식물인간 환자분이었습니다. 나이는 한 30-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요. 들어보니까 무슨 의료사고 비슷한 걸로 그렇게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당시에 문 바로 앞쪽에 있는 침대에 계셨어요. 그리고 저의 이목벌 정도로 되어 보이는 그 환자분의 두 부모가 매일매일 번갈아 가면서 그 환자를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눈을 뜨고 의식이 붙어 있긴 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목에 내어놓은 구멍 같은 데다가 관을 넣어가지고 두유였나? 아무튼 그런 미음 같은 거를 이렇게 먹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무슨 소음이냐고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에 한 2-3번? 3-4번 정도 그 환자의 목에 가래가 끼면 호흡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막 정말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기침을 해요.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목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주황색 관을 넣어서 가래 같은 걸 인위적으로 빼주시던데요. 그거를 뭐 석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새벽 2-3시 무렵 고요한 밤에 잘 자고 있는데 매일 밤마다 꼭 한 번씩 그 숨이 넘어가듯 쇠 긁는 소리가 나는 그런 기침 소리 때문에 저는 매일 밤 잠에서 깨야 했어요. 물론 그 환자의 부모도 한밤중에 잠에서 깨서 마치 4-5살 아이를 달래듯이 그 환자를 달래면서 석션을 하시곤 했습니다. 솔직히 푹 자고 싶은데 매일 밤 그런 기습적인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깨다 보니까 짜증도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환자의 부모님께서는 거의 24시간 내내 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환자분들 좀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곤 했거든요. 그래서 짠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긴 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응급수술을 한 뒤로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는데요. 마침내 처음으로 몸을 일으켰던 날이에요. 부모님이랑 간호사분의 도움에 의지하여 몸을 일으켰는데요. 오랜만에 몸을 일으키니까 현기증이 엄청나게 몰려오더라고요. 처음엔 식은땀이 날 정도로 현기증이 몰려왔는데
한 두세 번 정도 그렇게 몸을 더 일으키고 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그 환자분을 자세히 볼 수가 있었는데 정말 뼈만 남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앙상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침대 위에서 소변통에다가 소변을 보던 저도 그날부터는 비록 엉금엉금이긴 하지만 직접 걸어서 화장실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병원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요. 그날 저는 병실에 틀어져 있는 TV에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아주머니 하나가 저희 병실 문 밖에서 계속 막 기웃기웃거리시는 거예요.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이. 처음에는 누구 찾는 사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벼랑간에 저희 병실 문에 걸쳐서는 그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를 보면서 막 성질을 내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 개같은 놈이 어디서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 저리 안 꺼져? 그만하면 됐어! 막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줌마가 소란을 피우니까 그 환자 보호자랑 간호사분들이 그 아줌마를 막 떼어놨어요. 그렇게 작은 실랑이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조용해진 저녁 식사 시간에 이렇게 건너서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건너편 병실에 있는 환자 있죠. 그분을 병문안 오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줌마의 직업이 무당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옆 병실에 있던 환자분의 따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소란 피워서 죄송하다고 막 사과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건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한밤중 새벽에 저는 요일을 느끼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잠에서 깼는데요. 눈을 뜨자마자 굉장히 꼬릿꼬릿한 냄새가 풍기더라고요. 그렇게 몸을 일으켰는데 그 환자분의 어머니께서 변을 본 거를 뒤처리를 해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침대에 개인 커튼 같은 건 쳐놨지만 그 커튼이 그냥 하얀색에다가 안쪽에 불빛 때문에 그림자랑 이제 냄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아무튼 2인실 같은 경우는 방 안에 화장실이 있지만 4인실이나 6인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안에 없어서 병원 복도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했어야 됐어요. 그렇게 저는 링겔 거치대를 붙들고 엉금엉금 화장실까지 가서 스스로 소변을 보고 다시 병실로 돌아오려고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 환자분의 보호자분께서도 화장실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랑 마주쳤는데요. 코비 화장실 다녀오는구나. 아, 네.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엉금엉금 걸어서 저희 병실 쪽에 다다랐는데요. 그런데 그때 문 바깥쪽으로 그 환자분이 막 숨이 넘어갈 듯이 또 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시야가 병실 안쪽을 보게 되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맙니다. 웬 남자 하나가 그 환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는 얼굴을 아주 가까이 마주댄 채로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섬찟해서 저는 차마 병실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환자 보호자든 간호사든 누구한테든 빨리 알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엉거주춤한 걸음으로 빠르게 복도 중앙으로 다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환자의 부모님을 보고 제가 그 형님 지금 막 기침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빠르게 병실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천천히 뒤따라가서 다시금 문 쪽으로 해서 그 병실을 들여다봤는데요. 그때는 이미 그 형체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너무 무섭지만 동시에 제가 계속 서 있는 거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마지못해서 병실로 들어가서 제 침대에 누웠어요. 그날은 차마 잠이 오지 않아서 누워있는 채로 아이패드를 막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이틀 전에 소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병문안 왔던 무당 아줌마가 그 환자분을 보고 막 욕하고 호통을 친 건 그 환자분한테 그런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던 남자의 형태한테 그랬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약 10일 정도 더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요. 퇴원하기 전까지 매일 밤 그 기침 소리를 들을 때마다 혹시나 귀신이 있는 건 아닐지 마음을 졸이곤 했습니다. 지금 저는 완전히 다 나아서 몸 건강히 잘 지내지만 도대체 그 환자한테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랬던 건지 아직도 궁금하기만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인의 신상 때문에 선뜻 사연 제보가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익명 요청해 주시면은 익명 처리해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사연 제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코린이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엄마? 속았어. 맘마 없어. 다 먹었죠. 오줌 싸는 거 보니 밥이 더 먹고 싶구만. 오줌 쌌어. 이럴 땐 바로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오줌 쌌어. 어이 잘했죠? 어이 잘했어. 저 위에다만 싸. 똑똑해 똑똑해. 벌써 똥오줌을 가립니다.